6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경기와 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서울에서 막판 총력 유세를 펼칩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은 9곳 이상을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4곳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이전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공약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약 철회 주장이 나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안정 대책도 밝혔습니다.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의 수은주가 30도, 경산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방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 곳곳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150년의) 가치, 북유럽 디자인의 또 다른 이름, 프리츠 한센.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가마솥으로 치킨의 겉바 소촉실에 이 가동석이가 열겠습니다. 기호 1번 가동석, 노랑통닭 바삭 대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노랑통닭. 충전 중? 아니, 다이어트 중. 키스프레소 다이어트로. 그린커피 빈 주정 추출물 함유. 빠지고 싶다면 시작해봐. 나를 위한 변화, 키스프레소 다이어트 칼로바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막판 선거운동이 한창 뜨거운데요. 선거 관련 소식부터 국내외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선거가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축구대표팀이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르죠? 네, A매치 평가전 앞두고 소집된 축구대표팀이 어제 처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공개훈련에 300명으로 제한된 입장 신청은 1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체육 최고 훈장인 청룡장을 받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익은 기자, 아침엔 월드에서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미국 텍사스주 총격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요. 플로리다주 초등학생이 문자 메시지로 대규모 총격을 위협했다가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우로 90명 넘게 숨진 브라질에서는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자 5개 주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여름이면 관심이 더 높아지는 해독 주스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와 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서울에서 막판 총력 유세를 펼치는데요.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9곳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4곳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첫 소식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5곳과 서울과 강원, 충북 등 최소 9곳에서 이길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심을 경계하며 구체적인 수치엔 말을 아끼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새시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비롯해 대전, 충남, 경기 등 접전 지역에서 이기면 두 자릿수 승리도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세 곳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우세 지역이 없다며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네 곳조차 하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몇 군데를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앞서 지난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는 8, 9곳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선거 막판 목표치를 낮추며 읍소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여야는 일제히 격전지 공략에 나섭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오전 제주도를 찾아 이재명, 계양을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는 경기도로 총집결해 김은혜 후보와 함께 최종 유세를 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박지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세종과 대전 등 충청을 찾아 충청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민주당은 저녁 8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의 의미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집결할 예정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한편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이전을 공약했는데 민주당의 제주지사 후보는 공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까지 반대에 가세해 격한 말대결로도 번졌는데요. 이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공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더 나아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저 터널 연결도 제안했습니다. 해저 터널로 KTX 제주 노선을 연결해 서울역, 용산역, 창동, 청량역, 수서역 어디서든 제주까지 2시간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제주지사에 출마한 오영훈 후보는 공약을 철회하라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앙의 논리를, 수도권의 논리를 제도에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게 제가 여야 정치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공상과학영화 같은 공약이라며 한 목소리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놓고도 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며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엇박자를 꼬집었고 오세훈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김포공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대도시들은 특수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 하나가 어떤 사고로 폐쇄가 됐을 때 적어도 한두 개의 공항이 존재해야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판세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이나 제주 등 지역 간 갈등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 유권자들 표심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효익이 있다거나 해서 표심 잡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은 공항 이전 문제는 개별 후보들의 공약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같이 값이 많이 뛴 식품 원료 7종에 올해까지 관세를 면제해주고 커피 등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많은 데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요즘 국산 삼겹살은 웬만한 수입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비가 뛴 데다 거리두기가 풀린 후 삼겹살 회식이나 캠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불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한 30-40% 오르지 않았나 싶고 삼겹살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저 하나도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정부 민생 대책은 실생활에 영향이 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골라내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에는 올해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치와 된장, 고추장처럼 단순 가공한 식품과 커피엔 부가가치세 10%를 매기지 않습니다. 먹거리 외에도 5G 중관요금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통신비와 교육비 절감 방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돼지고기와 밀은 미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 원가를 낮춰도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가서 먹는 커피값은 변함이 없는 거죠. 물가가 0.1% 정도 낮춰지는 거거든요.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이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때문에 추가 대책이 없다면 자칫 눈에 띄는 몇몇 품목에 한정된 두더기 잡기식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6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도 변수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르면 이번 대책에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JTBC 이세률입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오르도록 조정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건데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지만 자칫 다주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에 손을 대려는 건 지금 계획대로 현실화를 하면 세금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집값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올렸는데도 현실화율은 71.5%에 그칩니다. 이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보유세는 매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부담을 줄이려면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공시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건 다주택자일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은 공제가 없으니까 내리면 내리고 한 만큼 또 다 혜택이 되잖아요. 화물자동차 이런 사람들한테는 찔끔찔끔 대책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왕창 혜택이 가게 하는 걸 갖고 또 민생 대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깎아줘서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보유세를 또 낮춰주면 더 다시 걷어들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선심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서로 반감시키는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격과는 별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책은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세금을 산정할 때도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집 없는 청년이 내 집 마련을 할 땐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연결해서 주식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는데요. 유럽의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 유럽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증시 강세 원인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부각되고 중국의 상하이 지역 코로나 봉쇄 해제 발표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식시장을 유축시켜 왔었던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로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상승폭은 제한적인 가운데 개별 종목별 차별화가 특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독일의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 영향은 없었나요? 일단 미국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7.4%보다 상승한 7.9%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1973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식품이 전년 대비 11.1% 상승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물가를 크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유로존 경기 기대 지수는 소폭 개선되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이후에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체와 소매업체의 심리는 악화된 가운데 서비스 제공업체, 건설업체는 개선되었고요. 경제 불확실성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기대치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의 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을 했지만 관련 이슈가 많은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영향이 제한되었고 이보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 등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유럽 증시가 상하이 봉쇄 해제 등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 이슈는 최근 한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은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높아졌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실질적인 물가 하락을 보이기 전까지는 50bp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은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각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의 결과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한 가운데 중국 지표 발표 후에 방향성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 씨와 박찬욱 감독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많은 팬들이 모였는데요. 두 사람은 팬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가득합니다. 잠시 뒤 입국장 문이 열리고 배우 송강호는 영화 브로커 동료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내 영화 팬들에게 감사의 뜻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였던 송강호. 이번엔 프랑스 AFP 통신이 26년 전 데뷔작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돌아보며 한국의 국보급 배우라고 소개했습니다.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쯤 이번엔 박찬욱 감독이 입국장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거 되게 무섭네 이거.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박 감독은 배우들을 챙겼습니다. 제가 원했던 상은 남녀 연기상이었는데요. 그 엉뚱한 상을 받게 돼서. 그러면서도 칸 영화제 수상이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보일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앞서 귀국한 송강호에 대해선 함께 일하고 싶은 배우라며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제 스타가 되어버려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나 함께 일하고 싶은 첫 번째 배우죠. 예.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는 다음 달 8일,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다음 달 29일에 각각 개봉합니다. 송강호를 포함해 브로커 제작진은 오늘 언론 배급 시사회를 시작으로 영화 홍보를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장거리 로켓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러시아를 더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A battl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between liberty and repression, between appetites and ambition of a few.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응원했습니다. Today, in the perennial struggle for democracy and freedom, Ukraine and its people are in the front lines fighting to save their nation. 하지만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We're not going to send to Ukraine rocket systems that can strike into Russia.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의 전세가 기울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장거리 로켓 시스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에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돈바스 지역의 80%가 러시아에 넘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완전히 점령이 될 경우 전쟁은 돌이키기 힘든 국면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미국이 어떤 지원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초등학생이 가짜 문자 메시지로 대규모 총격을 위협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폭우로 90명 넘게 숨진 브라질 북동부 5개 주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아침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총격 사건의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해당 지역 보안관실에서 올린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이 손이 묶인 채 보안관에게 붙잡혀 체포가 됩니다.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지 시간 지난 28일 5학년 학생이 문자 메시지로 대규모 총격을 위협한 사건을 인지했고 곧바로 이 학생을 체포했다고 전했는데요. 한 보안관은 최근 텍사스주 유벨디의 비극적 사건 직후라 이 학생의 행동은 몸서리 쳐진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작은 비행처럼 보이는 행동도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 아이는 가짜 위협을 했지만 그로 인해 실제 일어난 일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 총격 사건에 사용된 총기 회사 데니얼 디펜스가 비록 홈페이지 팝업 창에는 사건이 일어난 유벨디에 배려와 기도를 전하고 있지만 팝업 창만 지우면 다양한 총기 사진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이번 총격 사건의 범인처럼 젊은 층을 겨냥해 비디오 게임을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과 총기 규제 반대 로비로 악명이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꼬집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기를 광고하고 또 그걸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폭우 피해가 지금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91명에 달하고요. 예. 실종자도 30명이 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주로 일어난 페르남부쿠주 등 북동부 5개 주에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페르남부쿠주 주도 해시피 시장은 최근 50년 사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매몰사고 피해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5h40 da noite acharam o corpo dela e acharam mais 4 corpos ali, junto com ela ali. E o do meu cunhado até agora não achou. Está enterrado ali, mais ou menos está ali, onde aquele homem está ali, cavando ali. Nós estamos achando que está ali. Aí nós estamos aguardando ver o que acha. 피해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그린 너무도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인데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그림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모습과는 왠지 달라 보이는데요. 어디가 다르죠? 자세히 보니 모나리자 그림 아래편에 케이크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케이크예요? 예, 일종의 케이크 테러를 당한 건데요. 다행히 방탄 유리에 쌓여 있어 그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범인은 방탄 유리를 부수려고 케이크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범인 경비원에게 끌려 나가면서 프랑스어로 지구를 생각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범인이 누구이고 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라. 이 모나리자와 지구 환경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엔 월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해변에 거대한 혹등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왔습니다. 등지느러미에 베인 상처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래, 안타깝게도 일주일 전 마요르카 섬 인근에서 사람들이 구했던 바로 그 고래였습니다. 온몸이 그물에 칭칭 감겨 옴짝달싹 못하는 걸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 애써 꺼내줬지만 결국 죽어서 돌아온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래의 생명을 앗아간 그물이 30년 전 유엔이 금지한 불법 어구라며 이번 일로 인간이 바다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저우 13호로 우주정거장에 간 중국의 우주비행사가 머리 감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일단 모발에 샴푸를 꼼꼼히 바르고요. 팩에 든 물을 짜내서 최대한 모발에 닿게 한 뒤 문질러 주는데요. 이제 수건으로 감싸 흡수시키면 끝. 개운치 않아 보여도 물이 귀한 우주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중국의 우주비행사들은 종종 우주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우주 탐사 계획이 차질을 빚는 틈을 타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대체 누가 관중이고 누가 공연자일까요? 프랑스 파리에서 무려 1000명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등 각자 맡은 악기를 척척 연주하고요. 열정 넘치는 보컬까지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의 록 공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 남미 투어 중 사망한 미국 록밴드 푸파이터스의 드러머 테일러 호킨스를 추모하는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즉흥적으로 맞추는 호흡인데도 마치 수년 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것처럼 완벽하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렇게 때로 모여 있어서 더 힘이 실리는 건지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날려주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마약성 약물을 불법으로 주사해 지인을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 중 하나인데 의사 면허는 이른바 철밥통 면허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2년 7월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진료실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마약성 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 마취제 등 무려 13개의 약물을 무분별하게 섞어 주사했습니다. 2시간 뒤 지인은 호흡정지가 와 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시신을 한강공원에 유기했습니다. 영양제 놔달라 그랬는데 왜 미다졸람을 봤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A씨는 3년의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면허를 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복지부가 의사 면허 재발급을 막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A씨가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중대한 과오지만 반성하는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 등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취소되고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국회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지나친 제한이란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입법에 빨리 해결을 하는 게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아침엔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올바른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요즘. 한때 열풍처럼 불었던 해독 주스, 디톡스 이런 다이어트들이 여전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해독 주스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독 주스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전에 TV에 자주 출연하던 한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해독 주스의 유행이 있게 됐죠. 현재까지도 해독 주스 건강을 목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독 주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요, 밀가루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술이나 이런 기름진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독소가 쌓인다고 해요. 예. 이 독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를테면 소화불량, 변비, 당뇨,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빨리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배출하는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삶고 그다음에 믹서로 갈아서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씩 마시면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그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 그렇게 주스로 마시면 해독이 더 잘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독 주스를 주장하는 의사나 일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과일과 채소에는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해독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으로 먹게 되면 흡수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없어서 흡수율을 높이려면 이것을 바로 주스 형태로 삶고 갈면 90%까지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채소 중에는 당근이나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을 익히고 삶고요. 그다음에 사과와 바나나는 생으로 한꺼번에 6가지 과일과 채소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섭취하라고 구체적인 레시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해독이 된다. 그러니까 독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해독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가 있긴 합니다. 네. 디톡시피케이션 혹은 디톡시케이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디톡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부터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부터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알코올 해독, 그다음에 약물 해독, 네. 대사 해독 이런 개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이런 독성 물질들은 다행히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간에서 이러한 독성 물질을 해독 과정을 거쳐서 독성이 약화되고요. 네. 또 신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해독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해독 주스를 마시지 않아도 네. 다이어트랑은 좀 무관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해독 주스 혹은 디톡스 개념이 나온 건요, 이게 2000년도 전인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시대 때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걸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학자들은 음식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몸 안에 부패되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성 물질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주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이 좀 발전하면서 사실 사장된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또 일부 의사들이 이러한 그 해독의 문제를 갖고 또 이슈화시키면서 또 주장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7, 80년 전부터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해독 문제는 전부 다 근거 없는 치료법이다. 가짜 의학이다. 이런 게 이미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이 해독 주스나 디톡스가 유행하게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해독 주스, 해독 디톡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시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해독 주스, 디톡스, 해독 다이어트는요. 임상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 의학. 저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사이비 의학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해독이란 건 우리 몸에서 자연히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해독 주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 성분은 흡수율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과일을 3개 정도 먹을 때마다 네. 당뇨의 발생 위험은 2%씩 떨어져요. 아. 근데 똑같은 이 과일을 주스의 형태로 일주일에 3컵 정도 마시게 되면 오히려 당뇨 발생 위험이 8%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같은 성분인데도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되는데도 더 건강에 해롭다는 건데요. 네. 그 이론을 보면 우리가 주스의 형태로 먹게 되면 장에서 흡수가 빨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네. 다행히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과일 주스를 매일매일 너무 오랫동안 먹게 되면요. 인슐린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오히려 당뇨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스 형태로 마시면 좀 더 편해서 애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부작용까지도 잘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승권 교수였습니다. 카카오가 오는 7월부터 메타버스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근무 장소에 상관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동료와 연결된 상태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텍스트와 음성, 영상 등을 활용해 협업할 수 있는데 음성 채널에 실시간으로 접속해 동료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원격 근무와는 다른 점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전반에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잡아내기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전국 병원 500여 곳을 방문해 입원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적발된 적이 있거나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병원, 또 최근 치료비가 크게 늘어난 한방병원 등이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경제인들이 모여 한일 경제 연계에 새로운 방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서울과 일본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일 경제인이 경제 연계를 위해 더욱 협력하고 상호 교류를 늘리는 한편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더욱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1969년 막을 올린 한일 경제인 회의는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춘천 27도, 대전 28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대구의 수은주가 30도, 경산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방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모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선거 특집 아침엔과 JTBC 선거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